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제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몸에 대해서 아는 학문을 이제 우리가 의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의학은 이제 대부분 이제 서양 의학이죠. 우리가 의학 정보라는 거는 거의 이제 의사들이나 이제 병원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이제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의학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본래 우리의 이제 전통 의학을 발전시킨 의학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양 과학을 갖다가 받고 살았기 때문에 서양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다 이제 서양 교육 위주의 그 커리큘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런 이제 교육 상황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학이라는 것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그 의학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동양 의학이 이제 커리큘럼에는 있지만은 이제 서양 의학보다는 조금 이제 못한 그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면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의원에 가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좀 미약하죠, 사실은. 큰 병들은 이제 되게 다 급하고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 가지 이제 한의원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죠. 물론 이제 혹가다 이제 또 병원 치료보다는 한의원 치료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제가 보더라도 한의원보다는 병원이 더 시설도 잘 돼 있고 응급 처치에는 더 유용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하여튼 그 의학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의학이 무엇인가를 조금 기본적으로 알면은 우리가 건강법을 찾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이라 그러죠. 현대의학이라는 거는 기본 그 바탕이 그 해부하고 생리라는 그 학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해부학하고 그다음에 생리학. 그래서 해부학이라는 거는 이제 아나토미라고 그러고 생리학이라는 거는 이제 피지올로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학문들이 있지만 기본은 이제 이 인체를 보는 기본적인 거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해부라는 거는 몸의 구조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리학이라는 건 몸의 기능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부라는 거는 이제 우리 육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육체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각 장기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동차로 말하면 이제 부속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정상적인 데서 변질이 되거나 변이가 되거나 하면은 이제 그걸 이제 질병으로 이제 간주하고, 그다음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도 그 이제 어떤 구조가 갖는 그 장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을 제대로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해부 생리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병리라고 보는 거죠. 이걸 생리는 정상적인 몸의 기능이고 병리는 정상적인 기능에서 벗어난 걸 병리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패스올로지라 그래가지고 병리학이라고 따로 또 학문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몸을 이제 검사하는 뭐 검진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학문들이 서양의학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분석적으로 몸을 보니까 수 없는 이제 학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학은 너무 이제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하나, 그러니까 상대되는 이제 한의학은 이제 좀 몸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세분해서 보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과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내과라든가 뭐 외과라든가 뭐 안과, 뭐 이비인후과, 뭐 산부인과 이렇게 이제 그, 그, 그 파트를 이렇게 쭉 논아보죠. 그죠? 거기서 이제 또 노는 데에서도 내과에서도 뭐 위장내과, 뭐 신장내과, 뭐 대장도 전문으로 보는 거, 또 간 전문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뭐 내분비학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또 자르죠.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 너무 자세하게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체적인 몸을 보는 데는 조금 그 단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이 몸이 하나가 어떤 유기체로서, 그러니까 장기라든가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건데, 그거를 너무 그 기계 부속품처럼 보는 데는 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상반되는 의학이 이제 그 한의학이잖아요. 이제 한의학이 이제 지금 이제 동양의학을 이제 우리가 주로 한의학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한의학이나 뭐 일본에는 이제 한의학 제도가 없어졌죠. 근데 이제 중국의 한의학은 우리나라 거의 흡사하죠. 교육 제도가 조금 틀리긴 하지만 거기서 그 중국에서 그 교과서로 나오는 한의학 책이 사실은 번역이 된 게 우리나라 한의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한의학 자체가 갖는 그 장점은 뭐냐면은 몸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한의학은 서양약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도 좀 이제 전문성으로 좀 이제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한의학이라는 거는 이제 이 목화토금술에는 그 음양오행을 만들었죠. 목화토금술에는. 그래서 이런 그 하나의 그 이걸 몸이라고 보면은 몸이 목화토금수의 5가지의 그 기운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학이라는 거는 서양 과학의 바탕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그러면은 이제 H2O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물이라는 거는 물의 어떤 기운을 본단 말이에요. 물이 갖는 그 성질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는 관점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좀 틀려요. 그리고 이제 서양이 보는 거는 이제 그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그 상대성 원리는 보지만 음양이 그 실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고 이렇게 보는데, 동양에서는 이렇게 원의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윤회되는 거를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동양 종교가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되는 거는 삶과 죽음이 돌아가면서 있다는 거죠. 근데 서양에서 기독교라는 거는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잖아요. 완전히 그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살다 죽으면 죽어서는 이제 뭐 내세 천당을 간다, 지옥을 간다 이러잖아요. 딱딱 음양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음양이 되는 거는 상대성인 것 뿐이지 그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양의 음양이 되는 거는 음양이 실체가 아니고 그 음이 됐다 양이 됐다 하기도 하고, 음양이 변화되는 음양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동과 서의 그 기본적인 사고 철학이 틀리다는 거를 이해하셔야지만 동양의학과 서양의학도 또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그 이제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그 사고력의 차이도 좀 아는 게 도움이 되죠.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세계가 이제 하나의 어떤 문화권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점점 이제 흐려지긴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이제 학문이라는 거는 그 사고체 동과 서의 그 사고 체계에서 나온 산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공부를 좀 해야지만 우리가 건강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온 거며, 과연 우리가 이제 실체 몸에는
어떻게 이제 적응이 되고 어떻게 그 몸을 판단할 수 있냐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양은 이렇게 순환의 원리로 이렇게 돼 있죠.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목은 이거를 생해주고, 그다음에 화는 토를 생해주고 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극이라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어떻게 됐나? 제가 그림을 엉터리를 그렸더니 토를 목화 토 금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가는 거를 상생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목생토, 목국수, 토국수, 수국화, 화국금, 금국목. 이렇게 제가 한약 공부한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 건너하는 걸 이제 극이라 그러죠. 극이라는 건 이제 견제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가 이제 순의 방향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역의 방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물질과 물질 사이에는 도와주는 것도 있고 서로 극해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극의 개념이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개념은 이제 상생의 개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의학의 그 치료 방법에 이 상생 상극 방법을 쓴다는 거죠. 침을 놓는다든가 뭐 한약을 쓴다든가 할 때는 있던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과 토의 기운과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있는데, 이 기운들이 어느 게 세고 어느 게 약해서 병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균형이 그 깨진 거를 이제 맞춰주는 거죠. 강한 건 약하게 만들고 약한 거는 이제 또 강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한의학의 치료 방법이거든요. 뭐 침을 놔도 그렇고 뭐 약을 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제 한의학이라는 거는 이걸 전체로 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서양의학이라는 건 잘라 보니까 수없이 끝이 없지만, 이거는 그냥 통째로 보니까 굉장히 쉽죠, 그죠?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양의학은 잘라 보는 걸 보이는 것만 갖고 따지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기를 갖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보이는 범위의 기도 있죠. 무슨 색이라든가 뭐 냄새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감각이나 이런 걸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감정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느끼는 그 정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언어화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동양 학문이라는 거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또 한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쉽게 볼 수는 있지만 그 다양성을 이 안에 다 집어넣기에는 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기를 보면 목장기가 이제 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장기는 이제 심장이 있고, 토장기는 이제 비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장기는 이제 폐죠. 수장기는 이제 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또 담이 있다고, 담. 그래서 여기 또 음양을 또 나눠요. 여기도 심소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비위가 있고, 여기 폐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방광이 있단 말이야. 그럼 또 여기를 음양으로 또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한의사들이 진단할 때 이 장기만 보는 게 아니고, 요게 또 이제 무슨 음양에 또 뭐냐면 음양이 있고 또 한열이 있단 말이에요. 뜨겁고 차갑고. 그 다음에 표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있느냐 겉에 있느냐 또 이걸 또 따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허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도 허열이 있고 실열이 있다고. 근데 그게 실열인지 허열인지 그 판단하는 게 서양의학처럼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거는 한의사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의학책에 다 설명이 돼 있다고. 허열은 어떻고 어떤 증상이고 실열은 어떤 증상이고. 근데 그게 좀 주관적인 면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서양의학은 병원에 가면은 거의 이제 병의 진단이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
한의학 쪽에서는 그 같은 몸을 가지고 가도 그 한의사마다 그 진단이 틀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주관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비과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이제 몸을 전체로 보니까 병 하나하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이제 몸을 고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즘 와서는 이제 한의학도 조금 이제 서양의학 쪽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변질이 돼갖고 한의학도 요즘엔 뭐 전문이 이제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단점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인체 순환 원리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거 갖고도 좀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강의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봐갖고는 몸을 아는데 조금 좀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이번 유튜브 강의 시작에서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예전에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한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리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건강하게를 듣는 이제 회원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 편집 시간이 좀 길어요. 뭐 1시간 이상, 뭐 2시간 이렇게 강의한 게 돼가지고 유튜브에 한꺼번에 올렸더니 시간이 많고 이렇게 잘라 올렸는데 올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 편집상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유튜브용으로 그 이제 기혈 순환의 원리를 다시 이제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그 서양의학과 이제 동양의학의 장단점을 일단 설명해 드리고, 오늘 조금 이제 시간이 제가 30분은 안 넘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소개만 해 드릴게요. 제가 그 몸이 되는 걸 보니까 이 몸이 되는 건 이제 순수 우리말이잖아요. 그죠? 몸이 되는 게. 그 몸이 뭐냐를 이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몸이 되는 거는 모으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죠? 모으다, 우리가 이제 뭘 모으잖아, 이렇게. 그 모으다라는 동사가 명사가 된 게 몸이에요. 물론 제가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뭘 모으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이 되는 거는 수많은 그 요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몸이 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되는 건 이제 서양의학에서 얘기하듯이 60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몸을 이뤘다 그래요. 그죠? 60조 개. 뭐 어떤 데서는 뭐 100조 개라고 그러고 120조 개라고 그러고 한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죠. 그 뭐 다 세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세 본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수많은 요소로 모아져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몸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몸을 알아야지 건강하든가 뭐 하든가 하는 거는 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몸이 되는 거를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죠?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몸에 병이 생기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치적인 그 생각은 내가 고쳐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을 모르고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죠? 내가 이래 해서 몸이 아픈데 뭐 어떻게 해서 병이 생겼고 무슨 병이고 그걸 어떻게 고치냐를 이걸 맡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부터가 이제 의심을 갖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라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다 쓰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내가 쓰고 살다가 병이 생겼으면은 그 원인도 나고, 그 다음에 그 병을 고치는 것도 내 몸이 고치는 거지 남이 고쳐줄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 때문에 우리가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약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게 그냥 들어와 있다고 이미, 그죠? 근데 만약에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게 없겠죠. 왜냐하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이제 길짐승들은 이제 뭐 사람이 가축병원에 데려가지만 야생 동물들은 병이 나면 자기가 고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병원이 없고 약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야생 동물들이 사실 이제 같은 이제 동물을 봐도 길 동물보다는 건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식물도 보면 뭐 유기농이니 뭐 자연농이니 뭐 이걸 찾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죠? 야생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동물이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그 길들임이 많이 된 동물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길이 많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이제 그 태어나자 이제 물론 이제 그 어렸을 때에는 이제 그 부모가 다 주죠, 그죠? 근데 그 기간이 짧다는 거죠, 인간보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양육을 주로 하지 교육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언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언어라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말과 글이라는 게 우리만 한단 말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이제 무슨 이제 소리를 신호는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글이라든가 말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거로서 거의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건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결국은 이게 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동물들은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본래 본능적으로 먹고 본능적으로 자고 본능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나도 본능적으로 고친다고, 그죠? 근데 우리도 본래는 야생의 성질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적으로 갈수록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길들여지고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본능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는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 그 나라는 그 존재라는 거는 실질적인 나보다는 생각적인 나죠. 관념적인 나.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통해서 인식하는 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면은 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본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자연 치유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야생 동물에도 있고 모든 야생이나 모든 생명체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잊어버렸다고. 야생의 본능이 없어지고 길들임의 본능이 이렇게 변화된 거죠. 그 길들임이 본능화돼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질병이 되는 거는 근본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야생의 끼가 없어지고 길들임의 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는 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있는 것조차 모르고 또 그 능력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렇게 인식된 나를 예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이제 하는 이유가 어떤 뭐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부수적인 거고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간의 그 본성을 그 본래 있는 야성을 잃고 살아서 모든 건강 문제라든가 또 삶의 문제, 무슨 스트레스 문제, 가족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모든 이 자연을 이제 파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그 이 사고 방식이 이게 노예가 된 거죠. 노예, 그러니까 이제 길들여진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그 길들여진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은 길들여졌다는 거를 모른다는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식물도 기르고 동물도 기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 돼지를 기르고 이러는 목적은 돼지한테 이제 기르려면 돼지한테 이제 의식주를 제공해 주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돼지들이 멧돼지로 야생으로 살 때는 자기가 잠자리도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먹을 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한테 잡혀먹지 않으려면은 또 그거에 대한 또 대항도 해야 되잖아. 근데 의식주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인간이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은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가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건 돼지를 위해서 해주느냐 나를 위해서 해주느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곰곰이 생각하면 돼지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행위는 돼지를 위해서 해주는 거죠. 돼지 먹이를 사료를 만들어주고 돼지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건 돼지를 위해서 분명히 하는 행위지만 그 행위가 뒤에 보면 그 돼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인간이 해주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이 구조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쇠뇌되는 그가 있다면 그 쇠뇌되는 게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이 우리는 느끼잖아요. 뭐 나라에서 저 직업도 아선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뭐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우리도 하잖아요. 또 그걸 또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죠?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뭐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게 결국은 편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거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결국 이제 뭐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교육 받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그 지금의 제도 있잖아요. 누구나 또 글로 가려고 그러는 모든 이런 우리 지금 현재 환경이 건강하고 관계가 없냐 이거죠. 저는 이제 그게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생명은 야생기가 있으니까 그러한 제도권에서 해주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날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고 저는 조금은 이제 좀 비약적인 얘기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걸 비교해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내 몸이 되는 그 실체를 알아야 되기 위한 거거든요. 이 우리가 건강이라는 건 몸에 있는 거 아니야. 병이라는 것도 몸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몸을 알지 못하고는 건강할 수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몸을 알기 위해서는 내 몸을 알아야 돼. 나는 내 몸이 중요한 거는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내 몸을 알기 위한 방법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 스스로가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걸 알면은 내가 병이 나면은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정신을 찾아야 된다는. 우리는 본래 있는 정신이지만 우리가 잊어버린 내가 주인이 되는 정신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서 있는 능력, 내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자주정신과 자립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내 몸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내 몸을 다스린다는 거는, 몸을 다스린다는 거는 결국은 병을 고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병도 다스리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몸을 잘 다스리면 병이 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죠? 또 온 병도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 스스로가 주인이고 내 스스로가 서야 되고 내 스스로가 다스려야 된다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자유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건강 강의가 단지 뭐는 몸에 좋고 뭐는 뭐 몸에 나쁘고 뭘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그 아주 그 밑에 있는 그 건강법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 내가 주인이라는 거, 내 스스로 서야 된다는 거,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고,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내 몸을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물론 마음대로는 거는 내 책임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뭐 내가 뭐 자유롭게 산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죠. 어떤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나 너나 모든 그 우리라는 존재는 또 같은 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설명할 수 있을 때면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건강법에 우리 장기와 세포 간의 어떤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또 깨짐으로 해서 건강이 상실되는 거니까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정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인체 생리 그 원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그 몸이 되는 거를 이러한 사고력에 의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잃었던 그 야생 그 끼를 다시 찾아와야지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기혈순환의 원리를 이제 시작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